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의 문장 하나쯤은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건드리면 아릿하게 되살아나는 고통스러운 흔적입니다. 연희에게 그 기억은 32의 가을, 차가운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던 그날 남편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침묵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그저 바닥으로 힘없이 내팽개쳐진 짐가방뿐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 사이로 시어머니 옥순의 섯을 퍼런 고함이 좁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희의 심장을 사정없이 꿰뚫는 듯 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는 몸과 달리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옥순 눈을 부릅뜨고 연희를 노려보며 10년을 공들였으면 내 도리는 다했다. 이만하면 충분히 참았어. 씨 없는 보리가 무슨 소용이라고. 10달을 품어 낳은 내 아들 앞길 그만 막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같은 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람 만들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밤낮으로 공들여 가르쳤는데 결국 나에게 이런 배신만 안기는구나. 내가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들어? 어림없는 소리. 내 아들은 내까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식이야. 연희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이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10년이에요. 저에게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식 씨가 고시 공부할 때 제가 공장 잔업까지 해가며 밤늦도록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며 뒷바라지한 거 어머니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질게 매정하게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정식 씨는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정식 씨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연희는 안방 창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정식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섞여 서럽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커튼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식은 그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아내가 속절없이 쫓겨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인 채 그는 어머니의 폭력과 아내의 절규를 그저 방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겁함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의 성격,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내가 나서면 우리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내가 일단 이 상황을 피해서 나가서 좀 쉬고 있어. 응? 잠시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볼게. 제발. 나 지금은 정말 나설 수가 없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이해해줘. 나도 괴로워. 정식은 끝내 그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것이 어머니의 눈치였고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힘없이 대문을 나서는 연희의 처량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커튼 뒤에서 그저 자신의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후회, 그리고 비겁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마 아내의 뒷모습을 똑바로 볼 용기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희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허망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비와 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연희는 공업단지 근처의 낡고 허름한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희망 없는 어둠 그 자체였으며 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은 천장과 습한 공기,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 방은 그녀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과 기름때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밤에는 부품 공장에서 잔업을 하며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가며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갔으며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식사는 건너뛰기 일쑤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며칠을 굶으며 무리하게 일하던 연희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가운 길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진우가 그녀를 발견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응급실로 실려보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도 빠른 손길이 아니었다면 연희는 그 자리에서 차가운 눈 속에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에서 연희가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아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맡에는 낯선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아니면 누가 자신에게 이것을 두고 갔을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면서도 미약한 호기심으로 뛰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것일까 하는 작은 기대감도 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 봉지 안에는 아직 온기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팥빵 3개와 병원비가 이미 수납되었다는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팥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투박하게 생겼지만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향기는 차갑고 삭막한 응급실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기운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홀린 듯이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전한 감각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허기졌던 몸은 물론 상처받고 지쳐있던 마음까지도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달콤한 팥소와 부드러운 빵결이 목구멍을 타고 따뜻하게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연희의 심장이 비로소 힘찬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건넨 살아달라는 간절하고도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했어. 연희는 빵을 씹으며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빵 위로 떨어졌고 소금기 어린 눈물은
연희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동시에 가장 달콤한 맛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고통, 좌절과 배신감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빵 하나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작은 희망에 힘을 얻은 연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팥빵 하나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연희는 우연히 길을 걷던 중 아뜰리에 진이라는 빵집의 구인 공고를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구해준 진우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우는 예상과는 달리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온정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연희는 그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희를 꿰뚫어 보며 빵을 배우러 온 겁니까? 아니면 그날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겁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여긴 감상적인 사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열정과 실력 그리고 굳건한 의지만이 통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버틸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세요. 제 공방은 장난이 아닙니다. 허투루 생각할 거라면 애초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연히 굳은 의지를 담아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날 응급실 머리맡에 놓여있던 팥빵. 그 빵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빵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희망을 보았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그 빵을 만들어서 저처럼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을 전달하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고생도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빵을 만들면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빵을 향한 진심과 열정밖에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이토록 차가워진 데에는 시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진우는 그야말로 파티 쇠계의 샛별,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각 구운 빵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 수진과 함께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둘은 밤샘 연구 끝에 세상에 없는 특별한 레시피를 완성하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그 레시피는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 두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완벽한 맛과 향을 찾아 수없이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밤을 지새웠던 날들, 그 모든 노력이 응축된 결정체였죠. 이 레시피만 있으면 두 사람은 함께 꿈꾸던 작은 빵집을 열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작은 빵집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떤 빵을 만들고 어떤 이름으로 손님을 맞이할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진우는 수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고 수진은 그런 진우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의 레시피는 단순한 기술적인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우와 수진만이 나눌 수 있었던 감정과 추억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녹아든 유일무이한 것이었죠. 이 레시피는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욱 완벽한 형태로 발효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진우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사이
너무나 믿었던 약혼녀 수지는 그 특별한 레시피를 들고 라이벌 기업의 아들과 결혼하며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진우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꿈과 같았던 레시피를 훔쳐갔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찔린 듯 고통스러웠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겨우 의식을 찾았던 진우는 수진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마치 잔인한 환영처럼 반복해서 떠올랐고 그것은 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수진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수진의 모습은 진우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계산적인 욕망만이 번뜩이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 우리 레시피는? 우리 같이 만들었던 그 꿈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평생 함께 빵을 만들며 살기로 했잖아. 그 모든 약속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온몸은 벌벌 떨렸습니다.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진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난 배고픈 예술가로 살 자신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꿈만 좇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현실은 냉혹하거든. 빵 굽는 일만으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레시피, 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이걸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너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지. 꿈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마저도 닦을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꿈도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과 꿈을 동시에 잃은 진우는 그 후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오직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빵은 더 이상 사랑과 희망을 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기술과 차가운 이성만이 지배하는 맛은 있지만 영혼 없는 빵이 되어버렸죠. 그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풍경화처럼 모든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끊임없이 수진의 배신을 되새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모든 친절은 가장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눈 속에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던 연희를 구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희에게서 자신의 꺾여버린 꿈과 비참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의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진우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어쩌면 진우는 연희를 통해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이 그의 행동을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희의 비참한 모습은 과거의 진우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짧은 5년의 세월은 연희를 어엿한 숙련공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녀의 손끝은 이제 능숙하고 섬세하게 반죽을 다루고 오븐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빵을 구워내는 진정한 장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빵 반죽을 치대고 황금빛으로 구워지는 빵을 바라보며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매일 밤늦게까지 오븐 앞을 지키며 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빵 굽는 소리와 함께 나는 고소한 냄새는 그녀의 노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밀가루와 버터의 향기가 아니라 연희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응축된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홀로 빵을 굽고 있는 연희의 뒷모습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우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보았고 그녀의 빵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닫혔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진우의 마음에 연희의 진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빵 속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차가웠던 진우의 심장에 서서히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빵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과거,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다시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오븐 앞에서 막 구워낸 빵을 바라보고 있는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김 실장, 당신 반죽에선 따뜻한 냄새가 나요. 단순한 빵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희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듯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10년 동안 사람을 믿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지. 사랑도 꿈도 모두 한순간에 배신당한 후로는 세상 모든 것이 가식적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손맛은 믿게 되네요. 당신의 빵을 먹으면 잃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진우의 고백에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진우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그 길바닥에서 건져주셨을 때부터 제 빵은 이미 사장님을 닮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삼가도 같으니까요. 어쩌면 저의 빵 속에는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희의 말은 진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진심 어린 말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빵 굽는 오븐의 따뜻한 열기 속에서 두 사람의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찾아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빵은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 두 사람의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연희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옛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피나는 노력 끝에 일궈낸 명성과 성공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정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업 실패로 초라해진 몰골이 된 정식은 연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초라함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무참히 내쫓았던 연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렸고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정식은 흐느끼며 연신 사죄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10년 동안 쌓여온 아픔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사죄 뒤에는 충격적이고도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식은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떨렸습니다. 내가 재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무정자증이라더라.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했어. 내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더군. 정식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연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온몸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너를 의심하고 모질게 쫓아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무지가 부른 비극이었어. 내가 바보 같았어, 연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와 우리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정식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죄인으로 살게 했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잃은 비극적인 여자라는 그 잔인한 낙인이 정작 남편 자신의 결함 때문이었다니. 이 모든 비극이 정식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연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억울함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며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1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커튼 뒤에서 숨어서 보고만 있던 당신 얼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를 믿지 못하고 외면했던 그 비겁한 얼굴. 연희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정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함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 당신의 그 무지함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어. 당신은 그때 나를 죽인 거야.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내 아이까지도. 연희의 절규는 10년 동안 응어리졌던 한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고 그 속에는 정식에 대한 깊은 원망과 더불어 자신에게 가해진 운명에 대한 비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정식의 사죄만으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깊은 상흔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렵게 성공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피땀 흘려 키워온 수제자 민지가 레시피 노트를 훔쳐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지는 연희의 가장 믿음직한 제자였고 연희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민지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미래를 함께 꿈꾸던 존재였습니다. 민지는 연희의 오른팔과도 같았기에 이 배신은 연희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연희의 빵집 인근에 대형 빵집을 차리고 연희의 레시피로 만든 빵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파렴치하게도 연희를 도용범으로 몰아세우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명성을 짓밟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스승을 배신하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연희 선생님은 제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다. 제가 밤새 연구하고 개발했던 레시피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했어요. 저는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진짜 원조는 접니다. 연희 선생님은 제 것을 훔쳐서 성공한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민지의 교활한 거짓말에 세상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지의 주장을 믿고 연희에게 등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연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빵집 앞에서는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며 연희는 다시 한번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빵집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1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녀의 노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희는 또다시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련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제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불신과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뼈아픈 배신감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연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빵이 가진 진정한 힘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차가운 세상의 등짐을 짊어져야 할까요? 그녀의 미래는 또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면 돌파. 그것만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빼앗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레시피 시연회는 연희에게 단순히 빵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모든 삶을 걸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의심하고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로 그녀를 마녀 사냥하듯 몰아세웠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연희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오랜 시간 쌓아온 장인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경쟁자인 민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훔친 노트에 적힌 레시피를 맹신하며 그저 종이에 적힌 대로 무게를 달고 재료를 혼합했습니다. 정확히지 단위까지 맞추는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레시피를 재현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빵은 단순한 화학적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간과했습니다. 반면 연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밀가루를 만지며 익혀온 오직 그녀만이 가질 수 있는 손끝의 감각으로 반죽의 질감과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땀방울 그리고 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루듯 반죽을 섬세하게 어루만졌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가의 붓과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연희의 섬세한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마법사의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빵에 대한 깊은 집중과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외부의 방해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야, 빵은 말이지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아. 레시피 노트는 그저 기본적인 안내서일 뿐이지 빵의 본질을 담고 있지는 않아. 넌 그저 종이 조각에 적힌 레시피 노트를 훔쳤을지는 몰라도 내가 밀가루 속에서 보내온 10년이라는 세월과 그 안에 담긴 내 모든 열정, 나의 기술, 나의 영혼은 절대 훔칠 수 없단다. 그것은 내 삶의 흔적이고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지.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빵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민지에 대한 비난을 넘어 자신이 빵을 만드는 이유와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세상에 선언하는 외침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려 했던 민지에게 던지는 진정한 장인의 마지막 경고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스튜디오를 넘어 전국 시청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지의 빵은 레시피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척거리고 제대로 부풀지 못해 형편없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미완성된 듯했고 속은 떡처럼 뭉쳐 있어 식감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혼이 없었고
그저 규칙에 얽매인 기계적인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빵은 생명력을 잃은 듯 창백하고 윤기가 없었습니다. 반면 연희의 빵은 달랐습니다. 황금빛으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연희의 빵은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를 자랑하며 스튜디오 전체를 향긋하게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시청자들의 후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빵 껍질은 바삭한 질감을 뽐내며 아름다운 갈색을 띠었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하며 완벽하게 부풀어 오른 모양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완벽한 기공과 탄력은 빵이 얼마나 완벽하게 발효되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자신의 빵으로 모든 의욕을 잠재웠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그리고 자신의 명장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과 압도적인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연희의 빵은 만장일치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비난했던 모든 목소리들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었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시연회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연희는 보란듯이 세계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제과 대회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작인 치유의 빵으로 영예로운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치유의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지난 삶, 그녀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빵의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고 그 깊고 오묘한 맛은 잊고 있던 행복과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계는 그녀의 독창적인 기술과 감동적인 스토리에 열광했고 연희는 단숨에 세계적인 파티쉐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빵은 희망을 굽는 빵으로 불리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금이환 향하여 귀국하는 공항에는 수많은 인파와 언론사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연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파 속 한켠에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는 옥순과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서 있는 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연희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의 고목처럼 메마르고 생기 없는 모습에 연희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지만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옥수는 이미 치매 증세가 깊어져 연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여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수는 연희의 모습을 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있다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빵 냄새에 반응했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힌 지울 수 없는 유일한 기억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빵 냄새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잠시나마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옥순, 우리 며느리 빵 냄새가 나네. 아주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우리 며느리 빵을 참 잘 만들었는데. 우리 며느리 어디 갔나? 이 냄새는 분명 우리 며느리 빵 냄새인데. 옥순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희미한 후회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죄를 잊은 채 그저 과거에 행복했던 한 조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당신의 며느리였던 연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김연희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과 제 실력으로 세상에 당당히 선 파티쇠 김연희입니다. 당신들이 짓밟고 외면했던 그 김연희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파티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이겨낸 단단함과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파티쇠 김연희로 세상에 우뚝 선 당당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옥순에게는 닿지 않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정식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연희는 미련 없이 그들을 뒤로하고 자신을 늘 믿어주고 기다려준 진우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연희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주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으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은 연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진우의 손을 잡은 연희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정식은 멀어지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탐욕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들, 아내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비겁함, 가리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외면했던 비열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아내를 배신하고 옥순의 비열한 계략에 동조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교묘하게 상황을 조종했던 대가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를 모두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정식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괴했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연희는 사랑하는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보금자리, 연희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아담하고 아늑한 빵집을 열었습니다. 빵집 안은 매일 아침 따뜻하고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했으며 그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빵집에 나와 부드러운 반죽을 치대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의 손에서 섬세하게 조절되는 밀가루 반죽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씨앗이자 살아있는 생명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창조물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2의 모진 겨울,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에 섰던 그 혹독한 시간이 없었다면, 얼어붙을 것 같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42의 지금 이 순간,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밀가루 가루가 마치 꽃가루처럼 공중에 흩날리며 연희의 얼굴에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행복이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빵집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꽃들과 따뜻한 조명은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으며 벽에는 연희의 빵을 맛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굽고 있었습니다. 진우 연희 씨, 오늘 빵 정말 잘 나왔네요. 향기부터가 특별해요. 왠지 오늘 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것 같아요. 진우는 갓 구워낸 빵을 맛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희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지지자였습니다. 연희, 네, 진우 씨.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 빵에는 저의 모든 진심과 행복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날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연희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고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달콤한 결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정원을 일구어낸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벼랑 끝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밀가루 꽃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연희의 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한 인간의 진심이 담긴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빵을 맛본 사람들은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고 삶의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빵 맛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는 시리에 빠진 자신에게 연희의 빵이 건네는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연희의 빵집은 단순한 빵집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시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선물하며 밀가루 속에 피어난 희망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진정한 장인이자 희망을 굽는 예술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빵 하나하나에는 잊혀지지 않을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광을 얻은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습니다.